민주당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앞두고 뭐 내일은 이제 김건희에서 특검법 처리를 하실 거고 장외 집회는 물론 이재명 대표 선거랑 관련이 있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너무 심하게 엮는 거 아니에요? 예, 국민의힘에서? 장외 집회도 좀 열고는 계신데요. 일단 좀 궁금합니다. 장외 집회는 이게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이랄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시는 걸 텐데요. 이게 첫 주에는 3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 주에는 민주당 자체 추산으로도 20만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거의 3분의 2로 이제 줄어든 셈인 건데 이거는 왜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첫 번째 추계가 좀 잘못됐겠죠. 첫 추계가? 30만을 주장한 게 뭐 공식 입장이었습니까? 민주당에선 그렇게 설명을 하셨긴 했었는데. 민주당에 누가요? 뭐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추계를 정확히 해본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지난주 집회가 그 전주 집회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근데 경찰 추산으로 그럼 제가 막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경찰 추산이 첫 주는 17,000명이었고 두 번째 주가 15,000명이었거든요. 근데 경찰 추산으로도 줄어든 거긴 한데 왜냐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던 주말이었으면 분노한 민심이 더 나와야 되는 저는 건데. 사실 제가 현장에 있었고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고 두 예. 집회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 체감을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 집회 때보다 두 번째 집회가 훨씬 집회 장소가 넓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인파가 많았거든요. 예. 체감하시기로는. 예,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나갔던 당원분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줄었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언론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뭐 줄었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민주당이 뭐 느끼시는 건 좀 다르군요. 과거에도 경찰 추계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오류가 많다는 주장을 많이 했고 예. 그래서 한동안은 경찰이 추계를 안 하고 발표도 안 했죠. 네. 그거는 기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재판 생중계하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좀 생긴 조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공개됐던 재판이 전직 대통령들의 어떤 재판이 생중계된 적이 있어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정권에서 만든 제도이고 그 취지에 따라서 공개된 재판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중계를 해선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뭐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으니 무조건 다 민주당에는 적용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 아닐 테고요. 예. 아마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사안별 판단이라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그러면 그렇게 생중계할 만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예. 국민적인 관심사가 상당히 큰 사안이긴 재판은 하잖아요. 공개됩니다. 그리고 판결문도 공개가 되고요. 예. 그리고 아마 재판정에도 다수의 기자분들이 출석을 해서 기자들이 뭐 예, 그렇죠. 중계 비슷하게 이미 다 뭐 워딩 하나하나를 쳐서 넘기실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상황까지 그런 상황도 전제돼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생중계를 해야 될 것까지 있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인 거예요. 마치 뭐 비밀 재판을 하거나 그런 예. 게 아니죠. 저는 오히려 이 재판을 생중계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의도는 판사나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공개 재판을 어차피 하게 공개 되면 재판하고 판결문 다 공개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1심 재판부의 재판에 대해서 현장 생중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주장 아닌가라고 봅니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또 국민의힘 쪽에서 보기에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민주당 내 어떤 원외 조직 그 있잖아요. 더민주혁신회의 여기서 하고 있는 그 무죄 촉구 탄원서 서명이라든지 아니면 당일날 법원 앞에서 하겠다는 대규모 집회라든지 이런 게 정말 이제 사법부 압박이 될 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탄원서 같은 하시겠어요?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노조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탄원서가 몇만 개씩 들어갑니다. 네. 저도 변호사를 여러 번 해봤고 특히 이제 그런 사건들을 많이 해봐서 그래서 탄원서는 재판부에게 굉장히 익숙한 일이죠. 예. 익숙한 일이고 그런 경우들 뭐 기자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탄원서 취재하시는 제출한다 뭐 이런 그렇죠. 거는 뭐 예. 많이 들어봤죠. 그다음에 이제 법원 앞에서의 아마 찬반 시위가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죄를 주장하는 집회도 있을 거고요.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유죄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집회 안 하신답니까? 그건 모르겠네요. 근데 그 정도로 대규모일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예. 양쪽에 대규모 집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 그거는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대면서 그러니까 생중계해야 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선고가 금요일에도 하나 있고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혐의 그 1심 선고도 있잖아요. 네.
구형량은 상당히 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구형량보다 뭐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이제 당선 무효형이 나올 거다 이런 전망들도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1심이기 때문에 2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다 거쳐야 확정이 되는 거겠지만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 않나 싶거든요. 예를 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나왔다라고 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뭔가 이 대표의 대안을 좀 세워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재판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저도 법조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찌 됐든 저도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이번 주에 판결될 경우 사건의 경우에 저는 별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별 문제가.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네. 제가 이제 겪어봤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도 그렇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가정 속의 일은 아마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죄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네네. 예. 근데 저의 예측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켜보시죠 뭐.